뉴 컨피던스 세계적인 뇌과학적 모든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읽어가면서 자신감과 행복은 통한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 앱을 열어보자.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까운 이들의 사진을 찾아보자. 그 사진을 몇 초간 바라보고 그 사람에 관한 사랑스러운 기억과 감정, 생각이 마음에 차오르도록 해보자. 어떤 감정이 드는가 그 기쁨의 위치를 인식해보자. 그 감정은 뇌 깊은 곳 북측 선조체라는 곳에서 일어난다.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그 감정 회로에 꼭 필요한 연료다. 도파민의 분비는 그 사진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는 기쁨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뇌에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한 곳이지만 분주한 삶이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 그곳에서 오르내리는 파동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 열망에 달려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의 이와 같은 파동은 장기적인 행복이나 웰빙에 상관이 없이 우리의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수록 그 회로의 도파민 활동 수치는 높아진다. 몇 분이나 몇 시간뿐만 아니라 며칠, 몇 달, 몇 년까지도 그럴 수 있다. 기쁨과 관련된 그와 같은 것이 그 두 가지 심리 상태, 행복, 도파민 이런 것들이 우울한 사람에게 수치가 뇌의 활동은 천연항 우울제다. 그래서 심리 상태 모두 뇌의 보상회로에 기초하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다. 코카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쩌면 행복과 자신감의 공생에 관한 가장 명백하고 위험한 예일 것이다. 코카인을 흡입하면 두 가지 모두 일시적으로 급격한 증가한다. 하지만 신경학자들은 코카인 없이도 뇌의 보상회로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비슷한 심리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의 승리 역시 수많은 사람의 자신감의 기분에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1994년 이탈리아와 브라질의 월드컵 결승에 관한 유타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는 경기의 승리가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도파민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자신감과 행복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통해 서로 강화한다. 행복하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더 의욕이 넘치며 회복력이 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 또한 덜 받는다. 반대로 자신감과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단기 긴급 연료라는 훌륭하지만 장기간 높은 수치에 도출될 때 많은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사회의 경제적인 사다리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중요한 이유일까? 식단이나 공해 노출 같은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도 말이다. 그래서 사다리 아래쪽 사람의 뇌는 기쁨 회로의 활동이 덜 활발한 것일까? 그렇다면 동유럽 사람과 다른 라틴 아메리카 사람의 행복 지수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전 세계 대도시가 전부 그렇듯이 뉴욕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사는 곳이다. 콜롬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가 자리 잡고 있으며 빈곤과 젠트리피케이션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할렘 깊은 곳 어퍼 웨스트 사이드 웨스트 165번가가 그렇다. 2010년 콜롬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다이애나 마르티네즈 교수 연구팀은 뇌의 기쁨 센터가 경제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다양한 지원자들을 양전자 단층 차량 뇌 스캐너에 눕혔다. 마르티네즈는 행복과 부의 관계에 대한 전 지구적인 조사가 정확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뇌의 기쁨 센터의 도파민 소형차가 더 많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 마르티네즈는 더 나아가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라틴 아메리카의 끈끈한 가족관계와 우정은 저소득으로 인한 우울에 의해
건강한 완충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는 뉴욕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적인 지지는 사회의 경제적인 지위만큼 도파민 수용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자신감과 행복이 뇌에 스스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불안한 감을 감소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의 불안으로 인지 행동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뇌의 도파민 활동이 꾸준하게 증가한다. 도파민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감이 증가하고 불안이 감소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감이 더 끈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자신감이 더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타고난 지위 그리고 그 지위가 우리의 행복과 자신감에 끼치는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불가리아의 고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과 자신감에 대한 그 연구 이면에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통제감은 돈을 사슬인다. 1989년 11월 9일 한 남자가 두꺼운 회색 코트를 입고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챙이 뾰족한 모자를 눈까지 내렸었다. 그는 다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군중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46살의 국경수비대 하랄트 야거는 보른홀머 거리의 국경 검문소 야간 근무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30명의 수비대와 검문소 3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의 세상이 곧 뒤흔들릴 참이었다. 그날 저녁 7시쯤 그와 병사들이 두툼한 코트를 입고 총을 확인하고 있을 때 사건은 시작이 되었다. 퀸트 샤보프스키라는 동독 정부 대변인의 경비 초소의 흐릿한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동독 방송 특유의 지루하고 감정이 없는 톤으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이동 규칙을 발표했다. 하랄트는 두 눈을 화면에 고정했다. 그는 지금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샤보스키는 국경을 지금 즉시 개방한다고 그 자리에서 발표했다. 하랄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두 눈앞에서 갑자기 세상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끔찍한 악몽도 보다 나았을 겁니다. 그가 도이체 브레스의 아겐트의 기자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동독 시민 몇 명만 검은소에 모여 있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시시각각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수백에서 수천으로 금방 늘어났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라. 하랄트가 말했다. 우리는 문 앞에 딱 붙어선 군중과 한 팔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집단 패닉이 가장 무서웠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수배대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상부에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상부도 얘기처럼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40분경 마침내 상부의 명령이 왔다. 하랄트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도 놀랍지 않다. 1949년 10월 7일 6살 교육정책으로 그 자리 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적으로 발표. 새로운 공산정권의 뭐 이런 독일 뭐 이렇게 해서 교육 목표는 자유롭게 해서 공산국가들은 자신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적 자유 재량권을 말살시키면서 자국민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무력한 삶을 살도록 만들지만은 학생이 정신적으로 굴복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참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프링클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봅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외압에 통제감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우리 안에 각인된 통제 욕구를 동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삶을 통제하겠다고 느끼는 행복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투자 위험도 더 감소한다고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했다라는 거죠. 통제감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의 행복 여부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물론 통제력이 있다는 믿음만으로 상황이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당신의 장기적인 관점은 변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통제감을 느낀다고 범죄율이나 경제적인 불평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통제감은 그들의 행복에 결국은 그들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내 자신의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또 멋진